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네, 방금 저희 뉴스 인트로에서 어머. 야, 핸드폰이 이렇게 바로 나오라고요? 예, 놀라운 핸드폰의 반응. 소리를 분명히 꺼놨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양해 말씀과 함께 자, 방금 허순교 당선자의 스승이시기도 하신데요. 뭐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선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사실 그 허순규 지금 당선자가 내려간 곳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하루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순규 당선자를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난감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지역이. 그래서 제가 허순규 당선자한테 아니 여기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게 뭐고 전망이 있을 거라고 보냐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면 다 길은 생깁니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생겨난 걸 보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실 저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청춘을 거기다 다 쏟아 넣을까 봐 결과 없이 너무 걱정했었는데 뭔가 결과가 생겨서 참 기쁩니다. 네, 또 이제 그 목마른 어떤 선거의 결과를 보고 답답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이때 감동 한 사발로 우리 김만건 박사님 울컥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정식 당선. 네, 오늘 선출됐습니다. 네, 만건 박사님 눈물이 쏙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마 제가 국회를 출입한 이후에 가장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선 버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분위기를 봤을 때 확실히 민주당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120%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폭소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잘했다라면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사선 중진인 김도읍 의원은 장동열 대표 출범 이후에 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이 우리한테 경고를 해왔고 줄기차게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지만 당 노선은 변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다면서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도로친윤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조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의원은 이제 서로 탓할 게 아니라 하나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면서 김도읍 의원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도읍 의원은 정정식 의원이 개파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정점식 의원은 개파 핵심으로 저를 평가해줘서 뿌듯하기는 한데 과연 여기 계신 분 중 누가 내 개파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선 투표까지 진행했는데 김도읍 의원이 48표, 정점식 의원이 55표로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나경희 기자가 오늘 현장을 실시간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관전평이 한마디로 말하면 김도읍 의원은 정말 모범생이셨고요. 정점식 의원은 정말 찐윤, 그리고 성일정 의원은 약간 인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성일정 의원이 정점식 후보가 당선되면 도로친윤장 이런 비판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정 후보가 제가 좋아하는 소맥도 마시면서 당내 화합을 이뤄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맥 좋아했던 그분이 좀 생각나는 순간이었고요. 수가 별별을 못하네요. 그래서 선거 결과와는 또 다르게 토론회 때는 성일정 의원이 이야기할 때 제일 분위기가 좋긴 했습니다. 웃음도 많이 유도를 하고 또 박수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불쑥불쑥 이제 성일종 이렇게 막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솔철 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일종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진짜 실현되나?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역시 뉴스무당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차 투표에서 김도읍 후보와 정점식 후보로 접혀졌으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역배가 터지는 거냐 라면서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끝내 이변 없이 정점식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마지막에 같이 사진을 찍는데 장동혁 대표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TMI로 또 평택을에서 부활한 이제 유희동 의원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선 투표하고 유희동 의원이 복도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다들 이제 의원님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후끈하다. 이게 바로 취재 열기냐 이러면서 굉장히 싱글벙글 행복해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네,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당선 직후에 바로 의원으로서 또 원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꼼꼼하게 나경희 기자가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로친윤이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게 되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국힘을 살린 건 서울 선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민주당 쪽은 선거를 패배한 느낌이 드는 게 서울을 잃어서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근데 결국은 서울은 또 어떻게 승리를 일궈냈느냐? 장동혁과 당권파가 결별해서 당선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그 과실을 가장 즐기는 쪽은 누구냐? 네, 당권파와 장동혁 대표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정식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장동혁 대표가 활짝 웃었다 그랬죠. 그 말은 네. 어떤 뜻이냐? 한동안 국민의힘은 그대로 있을 거다.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선거 승리의 기쁨은 다른 지역에서 이끌어냈지만 그 지역에서는 영남 지역 의원들이 뭉치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영남 지역의 기존의 의원들이 기존의 기득권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 국민의힘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좋은 여건에서 버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리 이 지선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평가를 하면 사실 평가하는데 공식적인 절차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백서를 만들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최소 3달에서 4달? 심하면 6개월도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평가를 하고 나고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는 아주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정정식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게 너무나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설령 당내 반발이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사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임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정치적 공백의 자리를 사실은 원내대표가 메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원내대표가 다음 당선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사실 당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내 당권파 입장에서 보면 주도권을 여전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정정식 원내대표의 당선은 분위기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7시간 전에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라이브 폴에서 벌써 18,000분이 투표하셨습니다. 사퇴해야 한다 69%, 사퇴할 필요 없다 28%, 모르겠다 3%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일정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답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뉴스 인트로부터 보지 않으셨던 분은 제가 아까 허순교 당선자 관련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안동시 의원으로 14년 창당 만에 처음으로 녹색당 출신으로 당선된 허순교 당선자가 있는데 허 당선자가 바로 옆에 있던 저와 인터뷰를 하다가 김만건 박사께서 인사를 하니까 그때 은사였고 많이 배운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지역에 가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훈훈한 감동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모로 감동과 감동 파괴의 어떤 모습들이 대비가 되기도 하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었던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화해서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해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아리송한 요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면서 당원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차기 당대표로서 공약을 한 건가? 라는 좀 헷갈리는 지점이긴 한데요. 지선 결과가 자꾸 이제 성공이다 실패다 막 엇갈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결과가 너무 애매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는 양쪽이 다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이제 근데 원래 선거란 이긴 쪽과 진 쪽이 되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묘하게 이긴 쪽과 진 쪽은 있는데 양쪽이 다 패배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선거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분명히 크게 졌습니다. 광역단체장 대부분 다 내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선방한 느낌이 들죠. 예, 그게 왜냐면 영남에서 잘 지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서울을 지켜낸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걸 지켜낸 게 너무 좀 사실은 컸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있고 그리고 국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세종시의 행정 수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지지 기반과 무엇이 만들어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서울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같은 당이 된다고 한다면 뭔가 협력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예측하다가 이제 결국은 전혀 이제 예측하지 못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제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자꾸 패배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5대0, 그러니까 이게 5회 콜드, 야구로 치면 5회 콜드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계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5회 콜드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9회까지 끌고 가서 겨우 이긴 경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팀 선수는 또 돋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대 팀은 졌는데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다가 최악의 하나가 더 겹치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다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지지자분들은 허탈감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많이 시달리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걸 강조해서 선거를 치렀으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정치적 신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신념의 부분을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청산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내란청산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상대 진영은 집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경제 성과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일 잘하고 잘 살게 해주는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정부를 지지해줘. 그러면 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선거를 우리 지선을 이기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위 야구로 치면 투수가 직구만 던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막 나와가지고 막 지도부가 마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마구를 던져요. 막 내란청산이란 이상한 마구를 던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거를 지도부가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망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는 지금 지도부 최고수장인 정청래 대표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정 지지율 하락한 여론조사 공유하면서 또 메시지를 냈죠?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X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0.4%로 집계된 결과인데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썼습니다. 해외 순방차 찾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예,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낼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저는 뒷면으로는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지금 현재 저는 이 선거가 계속 이제 선거 결과에 왜 졌느냐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를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정청래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여건 아래서 그걸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됐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은 당대표가 내가 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정청래 대표가 왜
1년도 안 된 정부랑 계속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너무 빨리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나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정치인이 야망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펼치는 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야망을 펼치는 시기와 타이밍이 있는데 좀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금방 대통령이 됐고 뭔가 국정 동력을 펼치고 있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기반을 깔아야 되는 이 시기에 힘을 보태주는 대신 자기의 판을 깔려고 대표가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의 선거도 망치고 그리고 정부 자체의 지지율도 떨어진 게 보이죠. 예, 정부 자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이렇게 연쇄 효과라고 일종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 철저하게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뉴스 넘어가 보죠. 네, 16개 대학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국 선언.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60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하죠. 네, 오늘 오후 6시에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그리고 선관위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김민석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 철학자이신 만곤 박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그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 우리 선거 이전에 투표 용지가 부족할 거라고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댓글창에 손들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이건 아무도 상상을 못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처음에 전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믿기 어렵죠. 네, 너무 믿기가 예. 어려워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선관위의 안이한 대처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왜 이런 부족 사태가 유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관리 부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일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와 등치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다. 예, 위험한 잘못된 부분. 가장 예. 위험한 프레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국민의 이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행정의 실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두 개는 다 다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여당의 대표인 분이 이제 이걸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당의 대표가 이걸 재선거라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네,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이 원래 판사 출신 아니에요? 법조인이죠. 네? 그 분명히 뒷돈 주고 합격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있으면. 예. 그걸 알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재선거를 치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법원은 이것들이 명백하게 당선 결과에 서울시장 같은 게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명백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그렇게 다 허용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수준에 내려가면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당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단위, 그 영향을 받은 지역, 그 단위에 따라서 재투표 정도를 실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재선거와 재투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재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근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국가 전체 선거를 다시 치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정당한 참정권 행사한 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 역으로 예, 또 위험이 될 수 예, 있네요. 그건 역으로 예. 위험한 거,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물 망군으로 시작해서 앵그리 망군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아까 이런 상황 상상해 본 적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손 드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김구님에게 캔디님, 세계인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상상해 본 적 있다 싶으시면 좋아요. 상상 못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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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전 잠시 후에 김종대, 윤건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